자, 우리가 흔히 그 상가나 빌딩, 오피스텔에 이제 많이들 거주해 보셨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파트, 그뭐 대단지 아파트나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자기 집 소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서울의 아파트는 약 한 60% 정도가 임차인이에요, 전체. 그러니까 이제 한 60% 가까이가 투자차라고 하더라고요. 투자차라고 하더라고요. 뭐 자세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관심도 없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면 서울 같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임차인들이 과반수 이상 단지에 산다. 투자자들도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임차인으로 구성된 이제 그 어떤 단체 번영회의 지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임차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지위가 어디까지 적합한가? 우리가 흔히 관리비를 내는 사람은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뭔가 의결의 주체가 돼서 뭔가를 행사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떼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떼를 씁니다. 제가 흔히 이제 방송에서 종종 얘기하는데 이제 월월이라고 하죠. 그냥 월월 합니다. 잘 모르고 그러는데 그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떼쓰면 안 되죠. 모르면 알아야죠. 자, 정리할게요. 임차인의 지위. 그 임차인의 지위는 어디까지 있냐?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해당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 각 구분 호실 소유주들이 뭔가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건물에 임차인은 있지만 이 건물의 모든 운영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그 지위가 없습니다.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분 소유자의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흔히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빌딩이나 오피스텔 상가에 관리단이 막 이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상가 번영회를 움직인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구분 소유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혹은 이미 저렴한 관리비와 나름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가 번영의 관리단 구성이 필요 없었다. 이 얘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라면 관리단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관리비가 인근들보다 엄청 비싼 거예요. 관리단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임금보다 관리비가 뭐 엄청 비싸요. 그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임차인들이나 구분 소유주들만 월월이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관리업체나 관리를 하는 월월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임차인을 중심으로 한 상가번영회가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 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뭐 부과나 징수 권한은 실제로 첫째는 원래는 이제 구분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관리단이에요. 자, 집합건물법에 보면 빌딩이나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이런데 부동산의 등기를 취득하는 순간 당연 설립돼요. 뭐가? 관리단이. 그럼 뭐냐? 제가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에 내가 뭐 활동을 안 해. 그냥 사둔 거야. 사두고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그냥 임대차 맞춰서 누군가 장사를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집합건물법상으로 보면 내가 그 상가를 등기를 치는 순간 나는 그 해당 건물에 당연 설립된 관리단의 한 명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관리단의 그 주체는 누구냐? 1순위는 구분 소유자예요. 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뭐 관리단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관리가 너무 개판이고 관리가 개판이다 이런 건 몰라요, 사실. 관리비가 비싸다라는 거예요. 관리비가 누군가 폭리를 취한다. 이해되시죠? 뭐 그 인근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 건물이 뭐 한 2배 이상 비싼 거예요. 1.5배 이상 비싸고 3배까지는 괜찮아. 비슷하면 괜찮아. 하지만 그거보다 1.5배 정도 이상 비싸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임차인을 구성으로 한 관리단이 이제 상가번영회가 뭐 성립될 여지가 있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그렇게 상가번영회가 임차인으로서 운영이 되다가도 구분 소유주를 중심으로 한 관리단이 우리가 이거 관리단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의 기존에 있는 상가번영의 지위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규약을 제정했건 뭐 했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때 꼭 이렇게 그 법적으로 싸우고 뭐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법은 법대로 그냥 몇 년 걸리니까 갔다 하더라도 그 뭐 점유하는 거 점유권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그런 예를 들어 뭐 임차인을 구성으로 해서 상가번영회가 설립이 됐는데, 그 지역이 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권을 가지고 들어와서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떼쓰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법은 법대로 하고 강은 강대로 해야 된다. 제가 뭐 제 영상을 항상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제가 뭘 강은 강대로 얘기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뭐 그렇죠. 선비에겐 선비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몽둥이엔 몽둥이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사실 뭐 그런 위험이 있어요. 이럴 때 분쟁이 생기면 진짜 적법한 관리단, 그 구분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적법한 관리단과 임차인을 구성으로 한 상가 번영에 충돌이 발생하면은 그 피해는 결국은 고객들이 다 입어요. 그리고 임차인들이 있겠죠. 임차인들은 이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관련된 법률 안에서 임대인에게 어떤 의무와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고, 실제로 관리단의 지위는 첫째 구분 소유자에게 있다. 여기까지 할게요.